이어서 공직가치 기출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길게 왔습니다. 사실 이 챕터를 5분 발표 뒤에다 넣을까 하다가 그냥 같이 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넣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로 태그를 좀 붙여 놓으셨다가요.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거 하면 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네. 이런 거 연습하실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일단 처음에, 5분 발표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물어요. 주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워딩이 조금씩 문제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근본적으로는 예시문을 하나 주고, 예시문을 주고, 공직가치 뭐냐? 이를 니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유로 가는 겁니다. 뭐 본인 얘기든, 뭐 일반론적인 얘기든, 이게 메인 질문이고요. 그죠? 뭐 그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이제 후속 질문으로, 뭐 경험을 물론 얘기를 했으면 얘기는 뭐 할 필요 없겠고요. 없으면 뭐 그럼 혹시 그런 경험은 있니? 정도를 물어보는 정도. 또 노력한 건 뭐가 있니? 경험 같은 얘기죠. 뭐 잘 보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질문하는 정도가 메인 질문이고요. 해당되는 대상에 관련된 예시에 관련된 질문들을 일부 좀 하는 것들이 지난해 조금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질문지를 그렇게 준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으면 하고 이제 그 뒤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물어버리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후기를 지난해 자기 직렬 걸 먼저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쭉 한번 보시면서 5분 발표만요. 쭉쭉 복원된 분들이 꽤 있잖아요. 보시다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안 보시고 이걸 들으면 막연한데 보시고 들으면 또 그러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 이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면접 강사니까 막 패턴도 분석하고 추이도 보고 얼마나 물었는지도 분석하고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면 아실 수 있는 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니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겠어요?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말재료들을 수확하시는 거예요. 골라내시고 정리하시고 그죠? 메모해 놓으시고 거기가 본진이라고. 5분 공직 가치가 본진이 아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뭐 이 중에서 세 개를 얘기하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이유, 관련된 경험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 지에 있는 패턴입니다. 그대로 있는. 몇 년째 크게 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늘 그냥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인사혁신차가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죠? 준비된 거를 얘기해라 라고 배려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런 걸 알아야지 공무원 자사가 있어 우수를 주겠어, 이게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가끔 이제 상충되는 공직가치를 묻습니다. 상충되는,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시를 갖고 예시하면 되는데 또 이것도 또 뭐 맞춰야 되는 것처럼 뭐 사례 주면 또 이거 상충되는 공직, 매사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가 관련된 예시가 있습니다. 그 예시가 있을 때 주로 물어요. 좀 뻔하다는 뜻입니다. 약간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발표를 하셨으면 이런 얘기도 묻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현직 오면 그걸 어떻게 할래? 라는 식으로. 전문성입니다. 그럼 너가 현직에 와서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래? 라는 얘기는 자기 개발, 아까 말했던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니는. 희망 업무가 내가 이러이러한 쪽을 희망합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뭐 그런 업무를 하려면 나중에 그쪽 전문성을 키우려면 뭐 어떤 거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외피는 공직가치의 외피를 둘러쓰고 있지만 질문의 본질은 들어와서 너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래? 라는 질문이고요. 껍데기는 자기 개발이지만 본질은 내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뭘 자기 개발할지를 알게 되잖아요. 본질은 그래서 뭐겠어요? 업무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결론은 내가 희망 업무에 대한 이해. 그냥 말로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업무가 실제로 이런 업무이고 이런 게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재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조금 부족하거나 좀 개선 여지가 있고 또 이런 거를 좀 잘 알려면 내가 이런 건 잘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니, 예컨대 법령을 공부한다든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관련된 블라블라라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기술을 업데이트 해야 될 거 아니야. 첨단 기술들을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직무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표현인 거야. 결론은. 외피가 이런 거일 뿐.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 제가 말씀드린 요즘에 문제 껍데기를 자꾸 보지 마시고, 껍데기를 보면 되게 문제가 버라이어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맹이를 보시면 그냥 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같은 얘기라는 건 내 자랑, 그죠? 내가 자랑. 나 좀 착하거든요. 나름 남 등쳐먹고 살지 않거든요. 나름 그래도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성실하고요. 당연하게.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편에다가 오고 안 잘라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거 있죠. 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없지는 않으나 내가 이 분야에서 기왕이면 잘하고 싶고, 그죠? 성과도 내고 싶고. 공무원의 성과라는 건 뭐겠습니까? 국민들,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 아니겠어요? 그죠?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등등등. 그래서 그 업무의 중요성을 내가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고 개선점이 있다면 내가 생각해보면 이런 걸 조금만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공직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랑, 과거죠. 공직사랑, 미래입니다. 이거를 연결시키시는 것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딱 중심에 놓고 보면 이 모든 건 그냥 껍데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외피다. 정리할게요. 예. 됐죠? 해당 공직가치가 반영된 정책을 아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지방직은 그냥 뻔하게 한 질문 해요. 그냥.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예, 없는 경우들이 훨 많기도 합니다. 그냥. 예, 매뉴얼, 질문할 거 없을 경우에 그냥 흔하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 자세, 덕목,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로 말하자면 이런 거를 할 질문을 5분 발표라는 형식으로 알아서 본인이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5분 발표의 본질은. 스피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네가 생각 좀 해보고 왔니? 정도를 얘기해보라는 뜻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고 공직이면 어떤지는 네가 좀 알고는 왔니? 라는 걸 떠들라는 얘기입니다. 5분 동안에. 자유롭게. 단 랜덤으로 떠들 수는 없으니 대충 샘플 하나 주는 거야. 요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얘기해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원래 처음 만든 섹션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걸 효과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친절하기로 한 김에 최근 3년 동안 나와있던 5분 발표 예시를 다 모았습니다. 싹 다 한 방에 모으고 분류를 했습니다. 사례별로 대략. 그리고 유형별로 행정제도부터 맨 마지막에 예화까지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예,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공직가치를 그냥 적어놨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게 대응이 가능해요. 꼭 이게 정답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측면이 좀 크더라 정도로의 예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발표 후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틀렸으면 야, 그거 틀렸어. 딴 거 얘기해봐. 라는 질문이 있는지 단 한 개라도 찾아보세요. 그런 후속 질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발표를 했는데. 이해하셨어요? 뭐든 열심히 얘기하시면 된다는 걸로 엉뚱한 것만 얘기 안 하시면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지금 제가 설명을, 글쎄요, 이거 일단 원문은 제가 5분 발표 뒤에 챕터를 보시면 실제,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약식으로 요약만 정리를 했어요. 구체적인 워딩이 필요하시면 5분 발표 뒤에 보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아, 이게 이 얘기구나. 그러면 이거 그냥 하면 되겠네. 즉 이게 이거와 연결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를 하면 되는데 그럼 나는 여기다가 뭔 얘기를 내가 끼지? 라는 걸 고민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적극 행정을 도입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가 이러이러한 제도라는 제도 설명문을 따가지고 나왔습니다. 적극 행정 나왔으면 당연히 적극성이겠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메인으로 놓고 하나만 하지 말고 한 두세 개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내용 봤더니 적극으로 하면 봉사정신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또 봉사정신인 것 같다. 국민께 어떻게든 조금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겠고 또 적극 행정을 하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 창의성이나 전문성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뭘 골라야 되겠어요? 이게 이 선별의 기준은 내가 준비가 된 재료 중에 그래도 좀 잘 괜찮직한 재료들 를 쓰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라고 하는 겁니다. 공직같이 다이다이별로 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몇 개들을 놓고 그런 측면을 부각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자, 예시는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제도 5부분만 하겠습니다. 행정제도 쫙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고요. 행정 상황들. 그런데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주고요. 행정적인 상황들을 주고 하는 경우 일부 있겠고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게 잘 안 되긴 하는데 갑질이 있어가지고 제가 넣기는 했는데 시사적인 거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꼭 시사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일부 있겠고요. 다음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수 사례, 적극 행정 사례, 공무원들 상 받은 사례, 어디 언론에 나온 미담 기사, 이런 거를 주는 경우들도 많고요. 다음에 반대로 비위 사례들, 그죠? 어디 먹고 걸렸어요, 이런 유과들이죠. 예, 청렴, 도덕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 안 지키고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건 되게 심플해요, 경우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적지 않은 비율로 예시들 많이 나옵니다. 만만한 게 목민심서죠. 예. 목민심서의 목민은
목이 기르다, 방목하다, 목장할 때 목자잖아요. 백성이잖아요. 백성을 기르기, 가축처럼 기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러니까 봉건시대적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공무원들의 행동 지침서인 양 하는 게 아니라 윗 관료들, 야, 똑바로 좀 해라, 인마, 니네들. 그런 책입니다. 일선 공무원들 책은 사실 아닌데 이상하게 이게 표정이 돼가지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약간 뭐 나옵니다. 이거 뭐 알았다고 어디다 써요, 그죠? 뭐가 나오겠죠? 뭔가 나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알았다고 뭐 중요해요? 이게? 요즘 코로나 시국이에요? 그럼 코로나 관련된 예시가 뭐가 나올 수 있죠? 뭐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코로나 예시를 다 공부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했죠? 아니 저는 땡땡증인데 땡땡증이 아닌 다른 증열의 사례가 나오면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걸 도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무원들은 도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연관될 수 있겠구나.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가지고 계속 하긴 좀 그러니까요. 한 두 개 혹은 세 개 적절하게 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기 사례집을 보시면 되게 비슷할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뭐 이런 거 생각했다 그러고 관련된 경험 이런 게 있다 그러고 또 관련된 그죠? 제가 지원한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정책 사례, 사업 사례가 있다라고 하고 좋은 공무원 사례도 좀 넣어놓고. 근데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지만 내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내 얘기가 우선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대표적인 걸 골라놓은 것뿐. 물론 제가 임의로 고른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질문 중계를 늘 하잖아요. 당일날 가시면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주제 어떤 질문을 받았냐를 보고 질문을 보면 알아요. 질문지에 이 예화를 가지고 어떤 걸 물으라고 나와 있는지 어떤 공직가치를 메인으로 했는지 뻔히 알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보면.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걸 정리해드렸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뇌피셜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는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당초. 엉뚱하지만 않으면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릴 건 여기입니다. 이게 충돌되는 공직가치입니다.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로는 몇 가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물어보지는 않아요. 자, 청렴성과 전문성은 충돌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딱 문제로 이미 다 나와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순환보직제입니다. 순환보직제 뺑뺑이를 돌리는 이유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오래 일하면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겠죠. 하지만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업무 관계자 맨날 보다 보니 친해지면 좋을 일보다 안 좋을 일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즉 전문성이냐 이런 리스크냐라고 봤을 때 2, 3년마다 돌리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죠. 공익에. 그게 순환보직제입니다. 순환근무제. 그죠? 전문성과 전문성이 상반되는 공직가치일 수 있다는 하나의 작은 예시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우지 않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데 3년 전에 나왔던 문제긴 합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입니다. 4급 이상 되면 이제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예시가 나와 있었어요. 그죠? 고위공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뭐 공직자 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돼서 이번 LH 사태 관련돼서 공직자 9급까지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죠. 인사혁신처에서 해명자를 냈습니다만 등록하는 거와 공개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등록은 아무나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등록을 근데 아마 인사혁신처가 주관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재산 사항을 해년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히스토리를 남기라는 얘기예요. 그죠? 공개는 고위공직자 고공단이 되면 까야 돼요. 그거를 신고를 하고 관보에 실립니다. 얼마 있는지. 여러분 뉴스 보면 나오시잖아요. 국회의원들로 가면 재산이 얼마가 늘었네, 뭐 뭘 빼뜨렸네 라는 건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극히 대상자가 일부에 있습니다. 오케이?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공개와 등록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려요. 얘는 공개 얘기입니다. 그러니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승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1급 차고 이렇게 가고 싶은 보내면 좋겠는데 저 안 할래요. 그냥 국장 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전문성을 발휘하면 국민들이 다 좋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그걸 기비하게 되면 그죠? 청렴을 강조하다 보니 그러니까 청렴제도잖아요. 일종의 청렴을 강조하다 보니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다. 이거 제 생각은 아니고요. 예. 예.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됐죠?
뭐 또 충돌되는 것 같지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아까 말씀 민주성과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게 공직 가치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인사치사건은 아니기는 하지만 예컨대 뭔가 민주적으로 하면 늦어지죠. 또 투명성, 모든 걸 다 까야 된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게 그죠? 다 까서 좋을 일이 물론 있지만 그죠? 일부는 가려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검토 과정에서 여기 됐다 저기 됐다 A, B, C 중에 지역을 골라요. 근데 처음에 A, B, C를 골랐어요. 그럼 이게 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투명하면 부동산 폭등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 보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딱 보안을 유지하고 아는 사람들만 A, B 좁히고 그 다음에 A가 낫겠다고 결정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다음에 공개를 하잖아요. 지금은 LH 사태 본질은 내부자들끼리 일했던 게 그 내부자에서는 다 새가 나가고 있었다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해먹었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게 반드시 공정한 거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민주성이라는 게 무조건 절대지고의 가치도 아니고 효율이 절대지고의 가치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든 어떠한 가치들이 다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는데 해당되는 가치가 이건 이적 측면이 좀 더 중요하다. 그죠? 이게 또 부각되다 보면 다른 측면은 조금 더 충돌이라는 말보다는 상충이라는 말이 좀 맞다고 봐요. 서로 다른 것들 부딪히는 게 충돌이고 상충은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삐그덕거리는 거죠. 서로 방해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상충, 서로 상자에다 충돌한다.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상충하는 공직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성과 효율성을 좀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경우에 따라선. 무조건은 아니고. 청렴과 전문성도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퀴즈쇼인 것처럼 자꾸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야. 충돌하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정답이 고정된 정답이라고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충돌되는 거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기준이 생길 거. 아, 이런 거를 서로 상충하는 케이스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나중에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참고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 행정 나오면 그냥 적극적인 하나 깔고 가니까 좋죠. 그죠? 작년에는 적극 행정 사례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우수 사례죠. 그러니까 우수 사례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형을 따라오면 책임감 있게 했으니까 따라오겠고요. 뭐 전문성도 필요하겠고요. 이거 외에도 뭐 창의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성실하게 일해야 되니까 성실성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 특혜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청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거를 부각한다고 고르시는데 고르실 때 본질은 뭐 물론 맞는 거 기본으로 고르셔야죠. 엉뚱한 걸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대충 맞는 선에서는 우선순위가 뭐다? 내가 자랑할 것, 준비한 것, 내가 준비한 말절을 우선으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공직가치는 이 이상, 이 이하도 할 거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측하는 범위라는 게 갑자기 선생님 그럼 원래는 달라지면 어떡하요? 물론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매년 늘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5년째. 예. 매년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저도 뭐 신이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추이로 봐서 추세로 봐서 늘 안정적으로 물론 사례들을 좀 버라이어티하게 주는 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전이나 뭐 행정제도 위주로 줬다면 요즘은 적극 행정 사례 아니면 또 뉴스에 최근에 보도됐던 사례들 일부 주기도 하고요. 약간 시사적인 거를 좀 넣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좀 다양해졌다는 측면은 있으나 그거는 일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다양해 준다기보다는 기출로 너무 많은 게 나왔어요. 사실은. 나와버렸어. 뭐 조금 다른 걸 몇 개라도 넣어야 되다 보니 조금씩 영역이 넓어진다는 느낌은 있으나 그거 역시도 아니 이런 거 처음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5분 발표의 본질은 공직 가치는 껍데기고 내가 어떤 얘기를 내 자랑을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라는 걸 공직 가치라는 껍데기에 싸서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제시되는 자료를 조금 인용도 좀 하시고 그런 건 필요하겠죠. 약간은 그래도 뭐 완전히 쌩까고 막 내 얘기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상관은 없기도 하지만 면접 결과에는 하지만 좀 연결지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는 티도 조금 내시고 그렇게 좀 껴서 좀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자세한 얘기는 5분 발표 때 자세하게 예시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조곤조곤 할 거예요. 이제 지금은 큰 그림
워낙 어딘가에서는 이게 뭔가인 것처럼 그죠? 죽을 때까지 계속 공식가치만 얘기하고 마시다 보니 저는 좋아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양한 사례 속에서 어떻게 내 얘기를 잘 녹여내서 들어갈 거냐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재료가 준비가 되면 잘 녹여내서 얘기할 거냐. 고기가 본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5분 발표에 대한 과도한 걱정 이런 건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하고 나오는데 요 얘기를 언급하면서 한다 정도, 연결지어서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총합을 한 번에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 사례는 어떻고 저 사례는 하나씩 설명하면 하나 가지고 30분씩 설명해서 10개 설명하면 10시간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실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트렌드만 하시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